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백신 접종 후기랑 필요한 준비물이랑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스트로제네카랑 화이자 백신을 이제 단계별로 그 대상자들에 따라서 지금 놔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 곧 맞으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몇 개월 후에 맞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저는 아스트로제네카 백신을 맞게 됐고 맞고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바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 아침 11시입니다. 아침 11시에 접종을 받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주사 맞는 느낌도 안 났습니다. 물론 시술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 주변 분들은 뭐 맞고 난 다음에 일단 팔이 엄청 아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사 맞는 느낌도 안 났고 그냥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녁 10시가 됐습니다. 한 11시간 정도 경과를 했죠. 11시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엄청난 오한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추워가지고 이빨이 다다다닥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심하게 떨렸고 그때 체온계를 옆에 두고 있었는데 체온계로 재보니까 38.5도였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일단 하나를 복용을 했고 난방을 풀로 돌리고 전기담요를 뒤에 세팅하고 소미불도 엄청 두껍게 덮었습니다. 자, 그 상태로 한 2시간 정도 버텼습니다. 저녁 12시가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불 밖에는 도저히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체온을 재봤더니 40.5도인 거예요. 이게 40도가 넘어가니까 생존에 위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체온이 40도가 넘어간과 동시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있었을 당시에 그때 병동 환자분이 그 체온 바이탈, 그러니까 체온을 재는데 그때 37.5도가 넘으면은 병동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37.5도가 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넘으면서 증상이 있으면 뭐 대표적으로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더더욱 심각하게 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체온이 40도가 넘었고 두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타이레놀 두 알을 복용을 했고 그 다음에 차가운 수건이라도 일단 머리는 그 열이 나면은 원인이 뭔지를 떠나서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가운 수건이라도 대줘야 되는데 나갈 힘이 없어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옆에 미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트로 얼굴과 머리에 적당히 뿌려줬습니다. 막 한 번에 다 뿌리지 않고 주기적으로 조금씩 계속 뿌려줬어요. 왜냐면 많이 뿌리면은 한 번에 체온이 과다히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40도가 넘으면 응급실에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보통 이제 지시서 뭐 약간 뭐 주의사항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방접종 맞을 때 그때 같이 봤는데 그거를 보면 뭐 39도만 넘어도 의료기관에 가서 뭐 좀 진료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은 뭐 어찌되었든 뭐 40도가 넘으면은 바로 수액이라도 처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춥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운전해서 갈 자신도 없고 기력도 저하돼서 아무것도 하고 싶고 해서 조심스럽게 추위를 좀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1시가 됐는데 체온이 38.5도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정이 취해지려고 해서 취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아침 7시가 됐는데 체온은 37.0도예요. 호전되었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기록도 좀 돌아오고 그렇지만 머리가 멍하고 약간 어지럽고 약간의 두통과 몸살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뭐 일과를 소화하고 오후 6시가 됐는데 그 종일 몸살기가 있었는데 오후 6시가 됐는데 또 다시 38.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두통이 심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가지고 타이레놀 복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크게 불편하지 않는데도 약을 복용을 할 경우에는 그 백신의 효과를 저해시켜서 그 항체 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에 해당하는 아침 8시에서는 호전이 되어서 큰 불편감은 없었습니다. 단지 뭐 식은땀 비슷하게 약간 좀 나는 느낌은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되거나 뭐 그런 건 없이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됐었는데 제가 느꼈던 필요한 준비물과 주의할 점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레놀과 체온계 필수입니다. 보통 타이레놀만 준비하시잖아요. 체온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체온이 몇 도인지를 알아야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열이 높아지면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열이 높아지면 일단 열을 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미스트나 아니면 차가운 물수건으로 뭐 머리를 덮던지 해서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 뜨거운 거 오한이 있고 그렇게 춥고 이불을 많이 덮고 전기장판 대고 있고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젖어요. 옷이 젖으면 몸의 체온이 잘 뺏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도히 뺏기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옷을 젖지 않게 갈아입을 옷을 여러 벌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온이 지속적으로 잡히지 않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40도가 넘거나 그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할 경우에는 수액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온을 일단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방문을 권장합니다. 웬만하면 주변에 가족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응급실을 갈 상황이 되더라도 같이 좀 이렇게 대처를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필요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몸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열이 막 나고 하면서 감기 몸살기 느낌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감기 몸살기가 오면은 몸에 열이 엄청 많이 나는데 그 열이 나는 게 많이 내다 보니까 소화기에는 열이 부족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소화기가 잘못해서 제가 뭐 과식을 하거나 그런 조금이라도 뭔가 좀 부담이 되는 음식을 먹어도 평소에는 잘 버틸지 몰라도 이런 감기 몸살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소화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소화기관이 일을 잘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를 잘 조심해 줘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안 그래도 아파서 몸에서 열도 다 나서 소화기관 일도 못하는데 그거를 과식을 미리 아직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몸이 괜찮네 하고 많이 먹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하다고 좀 자부하였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백신 맞아서 뭐 다양한 백신들을 맞아봤는데 뭐 일말의 느낌도 아예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번 것도 뭐 별거 있겠어 했지만 이번 백신은 진짜 달랐습니다. 첫째 날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아팠던 적은 오랜만이라서.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모쪼록 잘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